미증시에 대한 확실한 전략,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흐름 짚고 가겠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강세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좀 떠올려지는 간밤이었는데요. 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죠. 이런 것들이 늘상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었고요. 평균적인 어떤 지정학적 위기의 평균적인 최대 하락폭은 5%였다는 거. 물론 1940년 이후 진주마스키에 의한 수년 정도의 지정학적 큰 위기가 있었을 때의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균적인 최대 하락 기간까지는 22일, 그러니까 달력으로 20일이니까 3주 좀 넘게 좀 걸렸고요. 원금까지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 회복되는 거가 평균 45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통계가 있었다는 걸 좀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됐다라고 보기 쉽지 않지만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 탄력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정도 올라갔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0.9%, 그러니까 1%의 남짓 일단 주가는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여전히 어떤 상호 공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뭔가 좀 긴장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다양한 희망의 목소리 내지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각자는 여러 가지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최악을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반 어떤 희망 그런 것들이 예측까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RBC 캐피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확전이라든가 분쟁의 어떤 확대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77달러, 78달러까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다시 70달러 초반, 71달러 정도까지 내려면서 유가가 급등했던 것도 상당히 좀 안정돼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에 보면 유가 상승폭은 지금까지 보면 한 3% 정도 수준에 좀 머물러 있다. 오늘 현재까지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들 걱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다루던데요. 전 세계에서의 원유 이동량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호르무즈가 막상 이런 것들도 그렇게 최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다양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최악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란도 이스라엘이 공격만 하지 않으면 자기네도 뭐 추가 공격할 만은 없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도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 서로 다른 목소리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하루 좀 반등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날 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믿는 분도 없겠지만 네네. 시장에서 최악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특징으로 보면 소위 매그니피션트 7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주가 좀 다 올라가면서 매그 7 자체가 한 1.56% 정도 올라갔고요. 또 엔비디아도 뭐 많이 2, 3% 올라갔고 특히 엔비디아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 하나 있지 않습니까? 팔란티아 오늘 또 140달러 넘어지면서 네. 사상 최고가를 나서 오늘 아마 주가 지수랑 상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분 좋으신 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자, 팔란티어 사상 최고가 흐름 고공행진 나타내고 있고요. 테슬라, 애플 등등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 오른 부분을 보고 일단 간밤에 좀 안심이 됐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허들을 넘겨야 되죠. 이번 주에 가장 주요한 핵심 포인트인 FOMC 회의가 남겨져 있습니다. 인사이트 함께 열어보시죠. 이번 주에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리 동결할 것으로 가장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는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듣지 않는 파월 의장의 팽팽한 상황 엿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0bp의 금리 인하, 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기도 얘기하고 있죠. 9월 이전에 금리를 내려야 되고 뭐 EU 같은 경우는 뭐 20몇 번을 내려야 하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고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니까 해고할 마음은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재무장관을 지금 다음번 FOMC 의전을 임명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구간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네.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열릴 FOMC가 주목받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매 분기 한 번씩 나오는 점도표를 수정해서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의 금리 인하의 패스 내지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금리의 전망을 밝혀주는 좀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점도표가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경제 지표가 헷갈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한 번쯤 정리해주는 제롬 파월 의장의 질의응답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6월 달에 금리 동결 예상은 보시다시피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8%까지 와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70%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9월 한 번, 그리고 12월 한 번, 두 번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물론 CPI, PPI가 지난주에 발표된 것이 조금씩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차례 금리를 빨리 인하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한 구석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여러 번 지난주에 보셨고 이번 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하나 있겠고요. 물가가 CPI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지만 JP모건도 마찬가지 골드만삭스도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한 분기, 두 분기 지나면서 다음 달, 다다음 달에서는 다시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정된 것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연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흐름 그리고 아마도 제롬 파월 의장이 가장 자주 얘기하는 것이 금리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리고 소프트한 데이터보다 하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수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정도가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에 어찌되었건 발표되는 CPI, PPI 조금씩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난번 예전과 달리 뭔가 스탠스에 약간의 변화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년, 10년물, 20년물과 30년물이 각각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30년물 금리는 다시 5%에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면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4.96%, 5%대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한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과 연준의 입장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인하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럴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왜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장기채 20년 이상 다양한 채권을 갖고 있는 건 ETF가 있는데 그거 하실 수 있겠으나 거기다 3배짜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3배짜리 그런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장기 20년 초장기채를 물려는 것들은 매매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8%에 육박합니다. 다만 9월이나 아니면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인데 파월 의장의 질의응답 어떤 말을 할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까 좀 예의주시하고 저희 나오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함께 보시죠.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의 거시경제 포인트. JP모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이한경 위원님께서 아주 신속 또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알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이 이런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하려고 그러지만 결국 아주 쉽지 않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지금 계속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주가 오늘 반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JP모건은 여전히 하반기 경제시장에서의 주시장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여전히 흔히 얘기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이들도 S&P 500이 올해 목표 지수로 5,200에서 6,000포인트 최근에 올리기도 했지만 네. 6,000포인트 하더라도 여러분들 만족하실 분은 없죠. 6,000포인트 해보자 지금 수준 아니니까. 지금 넘었잖아요. 6,033이라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서 희망을 갖고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미국의 시장에 대한 판단은 늘상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미국과 한국 주시장의 다른 점이죠. 한국 주시장 요즘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3,200, 4,000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얘기하더라도 반대 의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없고 다 일치되는 의견하면 그것도 오히려 머리 아플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네.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JP모건은 올해 금리 인하도 한 번도 없을 것이고 왜 여전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올 한 해 내내 하반기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냐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무역 정책의 리스크가 여전히 불확실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중국과도 흥미로웠고 지금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같지만 G7이 캐나다에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가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이 이렇게 타결될 와 있다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겠고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것은 실효의 관세 요율이 작년보다 올해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율이 올라가면 결국 결국 그만큼 물가 올라갈 것이죠. 물가 올라가면 결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결국은 무역 정책의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성장 둔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불확실성이 단계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이익 전망이 또 상당히 좋고 내년 특히 두 자릿수 이익 전망 얘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가 꾸준히 좀 내려가는 쪽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를 약세로 하면서 미국의 수출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달러의 약세론자입니다. 옛년 한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사업할 때부터 똑같은 소리 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채권을 좀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하방의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리스크 자산, 즉 주식에 대한 비중을 여전히 유지할 필요 없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JP모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마 이 부분에서는 아마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텐데요. 여전히 AI에 관련된 테마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핵심적인 위험이나 이런 하방의 위험 분명히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좋다. 그리고 만약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단기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AI 관련 주식들의 그런 흐름 이런 것들 좀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가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JP모건의 거시경제 전망 전략 투자 아이디어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카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애널리스트들은 인기 주식을 매력적인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 또 그 전신인 빵 종목, 관심을 받았는데 COW, 이 카오도 신조어네요. 네, 카오란 건 암소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황소가 점점 다 달려가지 않겠지나 암소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우유로 생산하잖아요. 애들이 젖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들이 보면 캐시카우, 현금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라 표현할 때 카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어 같은 새로운 말을 만듭니다. 단어 합성해서 만드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맥스에서도 매그7에서도 이번에 IBM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RBC, UBS에서요. 카오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종 중인데 진짜 돈을 진짜 벌어들이는 정말 암소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랑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예. 코스트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월마트도 마찬가지인데 로레일리 오토모티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동차를 고치는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쇼핑몰마다 오레일리 오토모티브라든가 아니면 오토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수많은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을 다 팝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여러분 굳이 사시려고 그러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면 이제 자동차 용품 파는 데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한 바닥이 그냥 다 저거라고 보시면 되는 게 오레일리 오토모티브인데요. 이 세 개가
불확실한 시기에서도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소매 업종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면서 여전히 관세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들은 그 물가가 올라가고 어떠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데를 가서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필수 소비자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꾸준히 갈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서도 매그7 연초 대비 보면 매그7 대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수익이 더 좋았고 오히려 주가의 흐름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이 카우 주식과 그 카우를 포함한 유통업종과 S&P 500 전체를 나타나는 매그7을 같이 나는 그림이 되겠고요. 특히 이런 세 가지 주식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카우 세 개 주식만 보더라도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코는 압도적인 고객 충성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격을 연회비를 인상하고요. 우리 입장할 때 보면 이번 카드 인식하고 들어간 거 우리나라도 적용되는데 네. 처음에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그런 걸 여기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요새 가보시면 사람이 또 넘쳐납니다. 코스코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월마트는 아시다시피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겠고요. 오렐리 모터비는 압도적인 소위 그 자동차 부품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매업체 카우, 암소같이 우직한 상승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 투자 키워드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안정적인 주식에 집중할 때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이 좀 불확실성에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좀 거시경제 포인트로 잡혔잖아요. UBS에서도 좀 방어적 주식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나라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 미국 주식 하시는 분 중에 절반 가까이가 두 주식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엔비디아랑 팔란티어거든요. 네. 이게 젊으신 분은 다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0.01주라도 조금씩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것만 갖고 가겠다. 뭐 팔란티어만 갖고 가겠다 하면 저희 말릴 능력은 없으나 여러분들 주시장이 흔들거릴 때마다 분산 투자를 안 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네. 관점에서 성장주만 하신 분들일수록 좀 방어적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셔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UBS가 종목을 한 5개, 6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역시 배당 수익률과 그리고 목표 주가의 차이 뭐 이런 걸 갖고 종목을 선별한 것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존슨앤존슨입니다. 보시다시피 배당 수익률을 같이 나왔습니다. 펩시코 4.4%, 머크 4.0%, 엘레반스 헬스 이거는 헬스케어 주식이 되겠고요. 시그널 보험인데요. 이런 것들이 배당 수익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은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배당 수익 자체 절대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른쪽 이제 연간 상승률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갖고 가시면서 꾸준함을 갖고 이런 배당도 받고 제트주를 통해서 주식을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다. 이런 관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라고 하던데 미국 주식은 언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하락장 올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어린 반려 주식이 저희 맨날 시청하시면 그 답을 알 텐데 저희 내일 함께 할게요. 그분에 네. 대해서 답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언제 사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